말씀을 쭉 반갑습니다. 들어보니까 네네. 여태까지는 사셨는데 앞으로는 여기 살 필요가 없어지신 거죠. 네, 네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고민하면서 매도한 금액으로 또 새로운 거 매수를까지 고민을 하시는 거고.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선택들에 대해서 어느 네. 정도는 투자로서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매도부터 볼게요. 네.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전반적인 흐름상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느냐.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쌀 때냐 비쌀 때냐 우리가 매도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가격대 흐름이 네. 0부터 100까지까지 있다 한번 볼게요. 네. 0부터 100이 있을 때 누구나 다 0에서 사가지고 100에서 팔기를 원해요. 네. 근데 그게 쉽게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사람의 능력으로 이거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합리적으로 봤을 때 한 네. 0에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네. 100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네. 한 80 정도 넘어갔으면 정리를 조금은 해야 할 필요는 있다. 아,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아, 특히나 네. 다주택이신 분들은 조금 서둘러야 될 필요는 있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을 제가 보건대 80이 넘어간 것만큼은 누가 봐도 확실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노원구 안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네.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놀래요. 그런 말씀하시면. 아, 네. 최근 몇 달 동안에는 가장 많이 오른 데 중에 하나가 노원구예요. 아, 네. 안 오른 게 아니라 늦게 오른 거죠. 네. 그렇다면 그런 동네들조차도 지금 폭등을 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봐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아까 이문 3구역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이문 3구역 시청자님 물건 보고 오셨나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동네 갔던 게 작년 가을이었어요. 네, 네.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상태였고요. 네. 그 시기가 넘고 나니까 갑자기 거래가 좀 되면서 매물들이 쏙 들어갔다가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격대들을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투자 비용 들어가는 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입주권을 뭐 지분 10평 가지고 있는 다세대를 산다. 네. 그 안에는 예상되는 평가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은 가격이죠. 네, 맞아요. 네. 거기다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담금 네, 맞아요.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말씀하신 그 금액이 나올 거예요. 네,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그 금액이랑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 너무나 뻔한 거예요. 이문동 일대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가격대랑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격대가 어떻던가요? 그 SK가 한 11억, 12억 그 사이로 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잘 보신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이문동 일대 아파트들 20평대 가격대가 한 10억대, 11억대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물건 사시게 되면 제값 주고서 그냥 사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통해서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거의 끝까지 왔지만 네. 기존에 있던 재개발 물건을 산다고 하는 거는요. 네. 이 기간 동안의 리스크를 내가 부담하는 대신에 신축되어 있는 아파트보다는 좀 싸게 살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오히려 그걸 넘어서 버린 거죠. 너무 네. 역전이 돼버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역시도 재개발로서 분석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가격대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주하는 1주택을 재개발 입주 다 돼가는 것을 산다. 그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투자로서 관점에서 보면 먹을 만한 룸이 너무 적게 남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네. 전화를 드린 제가 아무리 네.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피가 벌써 거의 뭐 7억대 가까이 붙었는데 네.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걸 팔아가지고 나중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파신 다음에 바로 사는 것을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럴 거면 안 팔고 그거 끌고 가면서 현금 좀 쥐고 있는 게 나아요. 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혹시 저는 걱정이 팔아서 제가 바로 집을 안 사면 네. 나중에 집을 살 때 너무 가격이 올라버릴까봐 거기에 겁이 나서 혹시 그럴 일이 생길까봐. 여태까지는 그 말이 통용이 됐었죠. 최근 몇 네. 년 동안은.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시기를 한 5, 6년 정도 뒤로 당겨 볼까요? 네. 2013년도, 14년도에 집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너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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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우리나라 일본 따라 잃어버린 20년 따라가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때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믿거든요. 아. 이게 반복이 되어야지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속 흘러가요. 아.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매도 네.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예. 보고 투자를 사라.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인가요? 봅니다. 매도하신 그 금액으로 나중에 반드시 내가 거지로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시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셔야죠. 네.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서 아파트를 또 사고 싶다. 혹은 재개발 사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거 일부만 해두고 네. 나머지 뭐 3, 4억이든 4, 5억이든 남는 금액으로 현금 쥐고 계시면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죄송한데 혹시 예. 그게 청량리의 미주 아파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량리 미주는요. 네. 재건축으로서는 별 재미가 없어요. 아. 다만 뭐냐면 그 지역성 부분이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네. 재건축으로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데들 집값마저도 쫙 올라가 줬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청량리 미주 가가지고 동네 중개업자분들께 여쭤봤을 때는 그 동네 계시는 중개업자분들도 에이 여기는 재건축으로는 재미없지 했었던 아파트예요. 그 동네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물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냐면 강북에 있는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중에 하나로서 네. 사업성 부분이 좋아진 것은 옆에 있는 집값들이 뛰어주면서 얘를 부셔서 새로 지을 수 있는 그 생산물 값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연달아 땅값도 높아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구축 가격이 높아진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지역성에 대한 이슈들은 보통은 그래요. 자, 청량리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한 10년 전부터. 전국에 그거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보통은 가격에 미리미리 다 반영이 되죠. 그럼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건 기대감을 먹고 살잖아요. 갈 데가 없던데. 지금 노원을 판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는 네. 다른 데들도 다 노원이랑 비슷한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노원구 가격대가 25개구 중에서 몇 등이나 한다고요. 네. 중하위권에 있는 가격대잖아요. 가격으로만 보면. 네. 근데 그런 데들조차도 지금 정리해도 되는 가격대가 왔다라고 시청자님도 스스로 고민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보다 좋은 데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네. 장기로 봐야 돼요. 지금 같은 때에 와서는. 네. 지금 부동산 사서 단기 차익 보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원하는 목적 달성 못할 가능성이 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